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초대석 피플앤팜의 진행을 맡은 김현임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문화초대석을 함께 이끌어 나가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의 하영효 원장님입니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우선 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다라고 하면 좀 길고요, 명칭이. 좀 생소하다,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약칭 농정원이라고 합니다. 농정원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또 농어촌의 가치 홍보를 위해서 개원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취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원장님께서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시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문화초대석 하면은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이 농어촌의 문화 가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어떤 분이 와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현임 씨는 농어촌에 살면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불편한 점이 원장님. 아무래도 좀 문화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쇼핑도 쉽지가 않고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불편하겠지만 그 몸이 아파도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농촌 의료 분야가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분이 바로 이런 농어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농어촌의 희망이 돼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한의사 김결원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교수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셨을 때 한의사다라는 내용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남 앞에 굉장히 그 설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아, 예. 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79년도에 경주에 대학을 설립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79년도에 교수로 임명돼 가지고 작년 2011년이죠. 작년 8월 말까지 교수로 재직해서 한 30여 년간 교수 생활을 한 셈이죠. 와, 네. 예. 긴 세월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3대째 한의사 가업을 잇고 계신다라는 내용과 또 대한민국 중풍치료의 권위자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분야에서 그 정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좀. 저는 그 가게가 좀 남다릅니다. 증조부님께서 이제 한의사를 하셨고 또 큰아버지께서 백군님께서 한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환자를 다루는 것을 옆에서 봐왔고 네. 또 제가 대학에서 30여 년 동안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네. 아마 시술하기 때문에 그런 닉네임이 붙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교수님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환자들을 대하는 거나 아니면 그 진료하실 때 교수님만의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상대하는 환자들은 주로 중장년 노년층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참 외로운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이 외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환자들의 그 주소증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시술하는 방법이죠. 네. 뭐 시술이라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침 놓는 자리와 그리고 시술하는 방법. 이것이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굳이 대도시가 아니고 굳이 그 봉화 지역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으로 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네. 제 병원 자리도 있고 다 있는데 봉화에 가서 그 시골 교회에 성도님들을 뵙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적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 선택하신 거 큰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봉화라는 곳을 선택하신 게 신앙적인 배경이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뭐 고향이라든지 뭐 이런 연고가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고향이 이북 쪽이기 때문에 이남에는 고향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실은 우연이죠. 봉화에 여행을 갔다가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사실 농부가 땅을 판다는 것은 정말 이게 목숨 걸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놓은 이유가 네. 중풍이 걸려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전공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치료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봉화하고 이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그때가 네.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97년 가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봉화와의 그런 맺은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참 예기치 않은 어려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하셨던 그런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가 가장 힘이 드신지요? 뭐 어려운 점은 뭐 없었습니다. 네. 뭐 그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명이지. 사명 또는 즐거움으로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뭐 애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 네. 자기가 누렸던 것들, 우리 교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함과 또 안정된 안락한 것들을 다 놓고 내려가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는 더 좀 반대할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모님이 반대하지는 않으셨었나요? 우리 집사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기독교 집안인데 사실 젊어서 불교대학에 재직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름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네. 교회를 멀리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30여 년 동안 저를 두고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남편이 이 교회다라고 점 찍으면 무조건 남편 말을 따르기로. 그런데 마침 제가 그 봉화 여행을 하는 중에 교회를 갔었는데 네. 제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단박에 보따리를 싸고 봉화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봉화가 선택받은 지옥이네요. 예. 네. 정년 퇴임을 작년 8월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정년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약 한 2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뭐 느끼신 소감이라든지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봉화에서 접하는 그 노년층 환자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사에 볼 적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그러니까 80세, 70대 후반 80대 분들은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나이 들어서는 그의 후유증, 질병이라는 고통이 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과 그리고 질병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정년 이후에 뭐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배운 이것도 뭐 기술이겠죠, 한편에. 이것을 썩힌다는 것이 좀 아까웠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나이 들고 죽는다면은 이건 써먹을 기회가 없을 텐데, 이러한 곳에 와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집사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뭐 고통이라면 고통이랄까요? 뭐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내가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도시 사람들과 농촌 사람들의 뭐 성향도 다들 다르고요.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도시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을 대하셨고, 또 농촌에서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대하고 계신데, 그 진료를 받으면서 반응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농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고마움. 네. 이것은 정말 어떤 물질과 맡겨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이 통하는 예, 걸까요? 그래서 네. 이곳에서 내 여생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말씀을 잠깐만 들어봐도 이 봉화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우리 교수님께서 생활하고 계신 곳에 영상을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경북 봉화의 한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이 몰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데도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김길원 교수님 때문입니다. 한의과대에서 중풍치료를 비롯한 침구 관련 경락 연구로 권위를 쌓은 한의학계의 중진 김길원 교수가 무료 진료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그 시골에서 생각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죠. 자비를 들여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제 김 교수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의료 봉사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무료로 와서 뭐 제가 듣기에는 여기뿐 아니라 봉화군에 한 6년 전부터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침 맞을 때는 불면증하고 뭐 하여튼 심장이 약해서 좀 이래갖고 좀 잠을 못 자고 뭐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침을 맞으면서 한 번 맞고 나니까 잠을 너무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툭하면 교수님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허리도 아파도 가고 어깨 아파도 가고. 그래서 너무 이제 교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한 명 한 명의 증상에 귀를 기울이며 정성을 다하는 손길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정성 덕분에 주민들은 수시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따뜻한 의술은 주민들을 감동시켰고 그 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한의원을 차리게 됐다는 김길원 교수. 한의원 간판에 단 그의 집에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후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열정이 60을 넘은 학자를 농촌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정년 퇴임 후 봉사의 삶을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에서 하겠다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봉화라는 지역은 사실 이게 교통이 불편한 오지입니다. 대개 봉화분의 노인분들은 70 이상의 고령자신데 여기는 지역이 넓고 또 그분들이 이 교통편을 이용해서 소위 진료받을 수 있는 곳에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이후에 이곳에 와서 직접 내가 그러한 분들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욱더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봉화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작은 기술로 그분들의 치료했을 뿐인데 그네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깁니다. 이러한 것은 그 가치는 무한정한 거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이고 있는 김길원 교수. 따뜻한 의술을 펼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손길 덕분에 봉화마을은 오늘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네, 함께 저희가 귀한 영상을 봤는데요. 직접 이 생활을 해보시다 보니까는 보이시잖아요. 농어촌의 현실이 과연 좀 어떠한지, 특히나 의료 현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상대하는 그 대상은 아주 그 오지에 이동도 불편한 그러한 노인들을 네. 제가 이제 교회로 찾아가서 일요일 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그분들을 진료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은 뭐 저 도시에도 도로가 개설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즐거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간에 살아오셨던 학자적인 삶하고 또 이후에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재능 기부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 삶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막상 제가 이 일을 하고 보니까 바깥 세상에 사실은 조그만 재능이지만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러한 것이 새삼 놀랐습니다. 네. 귀한 만남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 농어촌에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에 대한 그 또 의료 실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 호소하시는 증상, 많은 질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많이 겪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이제 심한 노동 때문에 농사일이 옛날에 요즘은 다 기계로 많이 합니다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을 당시에는 전부 다 손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골격계, 그러니까 이 관절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온통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한 근골격계 병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워낙 또 노년층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거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농촌이 이 불면증 환자가 많아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불면증 환자가 많은데 아마 조사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노인인데 6년 동안이나 그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불면증에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친척되는 분이 이제 교회를 가야 고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건 아니고, 그래서 진료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사실은 많은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다 받았는데 어쨌든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그렇게 불면증을 호소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치료 맞기 시작했죠. 얼마 맞지 않아 가지고 그때가 한 추석을 임박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시술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 방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한 70여 평이면 굉장히 큰 방이죠.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70여 세 되는 노인이 그것도 남자 어른이 나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어르신 이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 제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잊지 맞지도 않는 인사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네요.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화면을 함께 보다 보니까 무료 진료에 찾아오는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무료 진료를 받고 계신가요? 다양한 환자들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봉화에 있으니까 봉화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강원도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서울 사람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네. 무료 봉사하실 때 뭐 많은 환자분들이 오실 테지만, 이날은 좀 내가 지친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는 몇 분 정도까지 보셨나요, 환자분을? 뭐 환자를 뭐 바쁜 세상에 일일이 카운트는 안 하지만 뭐 새벽 2시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료 진료를. 예. 새벽 2시까지도 하고 그랬죠. 이심이 좋은 농촌에 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감사 인사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감사 인사를 좀 하시나요? 저희도 받아보셨고. 예. 네. 그야말로 정성이 깃든 선물이죠. 네. 어떤 분들은 떡도 해시는 분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온갖 채소 또 먹거리. 네. 예. 사실 저희 집에는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부러운데요, 교수님. 네. 감사한 일이죠. 예,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하나 챙겨서 정성으로 가져다 드리는 그런 선물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인사를 이제 받으시면 상당히 보람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그렇죠. 텐데요. 산골 마을에서 의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통증으로부터 시술받고 개선됐다는, 좋아졌다는 그런 인사를 받을 적에 한의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보람과 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우리 교수님의 표정만 봐도 다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의 앞날은 과연 어떤 앞날이 펼쳐질까 더 궁금한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계획이라는 게 별로 없고 네. 제가 건강한 날까지 그렇죠. 환자를 이렇게 정성껏 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저 제 미래라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셈이 날라고 그래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너무 봉화 주민들만 아껴주시니까. 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셨겠지만 네. 정말 그 농촌에서의 그 봉사, 재능 기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기가 너무나 아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기론 교수님과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 농촌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행복한 일인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농어촌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또 그 사람 사는 맛이 있고 정이 넘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들의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다 전달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원장님 그럼 저희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